미국에도 부동산 투기로 성공을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트럼프인데, 대한민국에 아니 장모가 부동산 투기한 게 뭐가 그렇게 큰 흠이야. 나도 충분히 대통령 할 수 있어.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썰어주는 마산아재 TV의 마산아재입니다. 자, 윤석열이가 정치 선언을 한 지도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지난 6월 29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지도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윤석열이가 뭐 대통령 후보로서 뭐 정책 공약들을 발표를 해 나갈 겁니다. 하나하나. 자, 그런데요, 이 윤석열의 앞으로 이 발표를 할 공약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들을 해가지고 발표를 할 겁니다. 자,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석열이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정책 방향, 만일에 지가 대통령이 된다라면은 국가 비전을 어떻게 제시를 하겠다라는 이 비전과 정책들은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해왔던 이 발언 속에 다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윤석열이가 본격적으로 공약을 하고 정책을 발표를 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해왔던 이 발언들을 근거로 해서, 자, 과연 윤석열이 제시를 할 이 정책과 대한민국의 비전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제가 오늘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이가 발표할 수많은 이 정책들 중에서요, 자, 5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노동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외교 안보, 그리고 네 번째가 에너지 정책.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이 정책. 이 5가지를요, 자, 이 윤석열이 했던 이 발언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윤석열이가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윤석열이가 했던 발언부터 먼저 한번 듣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외곽 같은 데도 이스트 사이드, 웨스트 사이드 해가지고 막 저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원룸도 짓고 소형 아파트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공급이 늘리면은 서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유를 참 재밌는 사람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비유로 들고 있지요.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자, 아파트도 짓고 오피스텔도 짓고 많은 이 부동산을 지어서 분양을 했어. 자, 대한민국에도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야.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는요. 자, 트럼프가 누굽니까? 예? 트럼프는요,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뭐 부동산 투자자. 자, 나쁘게 해석을 하자면은 부동산 투기꾼입니다. 자, 미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자, 부동산 재벌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급 확대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를 트럼프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이 미국의 트럼프와 같은 부동산 투기꾼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아파트도 짓고 오피스텔도 짓고 뭐 사무실도 짓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부동산 투기꾼,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를 활성화하겠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꾼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입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는요, 그냥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기꾼입니다. 부동산 투기 사업자입니다. 자, 윤석열은요, 본인의 장모와 같은 이런 부동산 투기 사업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어서, 자, 대한민국의 아파트도 공급을 하고 오피스텔도 공급을 하고 뭐 빌딩도 공급을 하고 뭐 이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을 많이 키워서 이 투기꾼들이 아파트도 짓고 오피스텔도 짓고 하게끔 하겠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자,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공정의 혜택을 줘서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재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요?
네, 그리고 또 윤석열이가 이 부동산에다가 트럼프를 갖다 붙인 그 의도는 또 한 가지가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가 미국에도 부동산 투기로 성공을 해서 대통령까지 됐어. 자, 대한민국에 아니 나라고 왜 못돼? 아, 내 장모가 부동산 투기 한 게 뭐가 어때서? 자, 미국에도 부동산 투기로 성공을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트럼프인데 대한민국에 아니 장모가 부동산 투기한 게 뭐가 그렇게 큰 흠이야? 나도 충분히 대통령 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자, 두 번째요. 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 노동정책입니다. 윤석열이가 이 노동정책과 관련된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진짜 24 곱하기 7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미국 법은 이 사람을 해고할 때 이 저스트 커즈가 필요 없어. 정당한 사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뭐냐면 이 시빌 라이트 액트 민권법에 따라서 차별만 아니면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고 이런 게 안 되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회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기업이 해줘야 그건 일자리는 저절로 나와요. 이야, 참 기가 찹니다. 자, 주 120시간 이 발언은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한마디로 이 윤석열의 이 노동 철학은 뭐냐면은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노동자들은 주 120시간 이상 일을 하더라도 자, 쎄 빠지게 노동자들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쎄 빠지게 일한 노동자들을 자, 회사 사장들은 뭐 정당한 사유고 지랄이고 필요 없고, 이 사장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자, 그래야 기업이 일을 할 수 있어.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일자리가 저절로 창출이 된답니다.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요, 이 윤석열이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또 이런 발언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별금지법을 세게 시행을 하는 바람에 회사 경영진이나 동료 그 직원들이 선택의 그 자유가 막 대폭 제한이 된다 그러면 차별은 없어져요. 근데 일자리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견된 거고. 자, 차별 금지를 하면은 일자리가 없어진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일자리를 만들려면은 차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윤석열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을 둬야 한다. 자, 기업은 이 노동자들에게 주 120시간 이상 일을 시키더라도 쎄 빠지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고, 이 사장이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일을 시키고 싶을 때 얼마든지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120시간 이상씩을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장은 이러한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차별을 해야 돼. 자, 학력도 차별을 하고, 그리고 성별도 차별을 하고, 나이도 차별을 하고, 다 어쨌든 모든 것을 차별을 해서 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요, 만일에 대한민국의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그냥 노예입니다.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한 주에 쎄 빠지게 120시간 이상씩 노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노동을 해도 자, 사장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해고를 하면은 그 노동자들은 그냥 해고가 되어서 잘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노예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윤석열은요, 22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지금 신분제, 노예 제도를 두고 있던 이 신분제에 그런 지금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윤석열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바로 외교정책입니다. 자, 윤석열이 지난 6월 29일에요, 이 정치 선언을 하면서 일본과의 이 외교 문제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는요. 한일과의 관계가 이 정도 돌아와서 망가진 위안부 문제 또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하고 또 우리 한일 간의 이런 안보 협력이라든가 또 경제 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그랜드 바견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문제를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자, 이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가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강제징용 노동자나 위안부 할머니들은요, 최대한 이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분들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과의 이런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이 지금 망가진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이는요. 자, 그러면서 이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들을 자, 한일 관계 이 한 테이블에 올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랜드 바겐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랜드 바겐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할머니들 이 문제를 자, 한일 관계 이 문제 외교 테이블에다 딱 올려놓고 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그러니까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나 위안부 이 할머니들 문제들 일본한테 그냥 내주고 자, 일본한테 우리가 뭔가 받을 게 있으면 받자. 자, 이게 윤석열의 대일 외교 정책이랍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한일 외교전에 있어서는요, 이 윤석열의 말대로 일본이 원하는 것 줄 것 주고,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것 주지 않고도 지금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자, 뺏어올 것 또는 얻어낼 것 충분히 지금 뺏어올 것 뺏어오고 얻어낼 것 얻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 주지 않고도요. 오히려 지금 국제 외교에서 고립이 되고 있는 것은 저 일본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자. 지금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될 것은 지금 일본인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굴욕적인 외교를 하자.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는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요, 바로 이 에너지 정책입니다. 윤석열이는요, 지금 탈원전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탈원전 반대를 하기 위해서 정치 선언을 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의 이 원전과 관련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전의 그 안전성에 대해서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한 것이 그게 이제 저게 원전 없이는 저는 일단 어렵다고 봅니다. 자, 대책 없이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전 없이는 안 된다. 원전 없이는 안 된다. 자, 이야기만 지금 무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이 대한민국이요, 이 국가 면적이나 또 이 인구 밀도로 인구로 이래 봤을 때 이 원전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현재 운행 중인 운전이 24기이고 신규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게 4기입니다. 그리고 운행 정지 중인 원전이 2기이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원전 보유 현황이 30기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국제적으로 신규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만 지금 13기입니다. 자, 인도 다음으로 지금 많습니다. 인도가 6기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4기입니다. 새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원전이요. 자, 그에 비해서 지금 세계 각국들의 이 원전을 지금 운행 정지를 하고 있는 이 현황을 보시면은요, 미국이 40기, 프랑스가 14기, 다 국제적으로 지금 이 원전 운행을 중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원전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추세는요, 신규로 짓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운행 중인 원전도 정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탈원전을 위해 반대를 한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원전 건설을 더 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원전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요. 다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의 해안가를요, 원전으로 채우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 한 방으로 자빠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자, 이런 일이 대한민국이라고 벌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바로 옆에 일본의 경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간접적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지요. 저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망해가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일본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해안을 원전으로 지금 뒤덮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과 지역 간의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 이와 관련한 윤석열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철없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그 와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 이 코로나가 확산된 것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이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그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대구 아니었으면 밀란. 자, 이 발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지역 감정을 유발을 시키고 지역 갈등을 유발을 시키는 그런 발언을요, 그냥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할까요? 자, 표를 얻기 위해서. 자, 지역 감정이나 지역의 이 균형 발전이나 이런 거는요, 윤석열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은요, 그냥 서슴없이, 과감없이 자신의 생각을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투기꾼들이 양성화가 되어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그리고 노동자들이 120시간씩 쎄 빠지게 일을 해도, 자, 사장이 그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마음대로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리고 일본에게 우리가 언제나 굴욕적인 그런 외교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해안가가, 아름다운 해안가가 원전으로 뒤덮여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항상 방사능과 같이 방사능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에 항상 지역 감정이 유발이 되고 지역 갈등이 유발이 되는 그러한 세상. 자, 이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자, 윤석열이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을 통해서요, 윤석열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을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자, 그러시다면은요, 윤석열을 지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